창작 무대. 이번 주 창작 무대 신명순작 계산 백민 연출로 막을 올리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절 부르셨습니까? 네, 실례지만 지금 바쁘세요? 글쎄, 별로 바쁜 일은 없어이다만. 그렇다면 됐어요. 잠깐 절 위해서 시간 좀 내주시지 않으시겠어요? 당신을 위해서요? 절 그렇게 경계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래봬도 선생님께 폐를 끼치고 싶은 생각은 초도 없으니까요. 그저 간단한 계산만 끝내면 되니까요. 계산이라고? 아무튼 시간 좀 내주시겠어요? 좋도록 합시다. 실인즉 나도 오늘 밤 유별나게 무리하던 참이니 어디 당신이 지금 말한 그 계산의 내역이나 좀 들어보도록 할까? 감사해요. 역시 제가 선생님을 선택하길 잘한 것 같군요. 어디로 가면 좋겠어?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저 오늘 무척 지쳐 있어요. 실은 아침부터 지금까지 쭉 공복이에요. 아침부터 쭉 굶었다고? 왜요? 믿기지 않으세요? 금강산도 식후경이 되죠? 먼저 저녁부터 좀 사주시겠어요? 물론 그것도 나중에 계산에 포함된다는 전제였어요. 아무튼 간에 유리한 편은 그쪽에서 모두 쥐고 있는 판국이니 내 쪽에서 왈가왈부할 입장이 못 되는 것 같고 속는 셈 치고 당신 말을 따르리다. 어디 조용한 곳으로 가서 아까 그 계산 얘기나 좀 더 분명히 들어두도록 할까? 좋아요. 선생님 가요. 갑시다. 왜? 좀 더 들지 않고. 남들이 흉보겠어요. 벌써 2인분이나 해치우는 거려. 근데 선생님 왜 안 드세요? 글쎄, 그쪽에서 먹는 모습이 하도 탐스러워. 난 먹기도 전에 배가 부른 것 같은데. 흉보시면 싫어요. 자칫하다간 계산도 해보기 전에 딱지 맞겠어요. 또 그놈의 계산인가? 어쩌는 수 없죠. 전 손해를 보고 싶진 않으니까요. 자, 이젠 그 계산 얘기를 해줄 때도 된 것 같은데. 그보다도 선생님께 미리 밝혀둘 게 있어요. 뭐지? 믿지 않으실는지 모르겠지만요. 아니, 믿으시든지 안 믿으시든지 그건 선생님의 자유지만요. 전 처녀예요. 전혀. 왜 웃으시죠? 불쾌했다면 사과하겠소만 어쩐지 이런 경우에선 어울리는 얘기가 못 되는 것 같고. 선생님께는 그럴런지도 모르지만 제겐 중요한 얘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생판 남모르는 여자가 저녁 늦게 지나가는 남자를 잡고 계산이 어떠니 저떠니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를 짓거렸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그 여자 불결한 여자로 단정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래서가 아니에요. 전 그저 그런 부당한 대접을 받고 싶지가 않거든요. 하긴 뭐 제가 그런 여자들보다 낫다고 주장할 근거도 없지만요. 하긴 내 입장에서도 당신이 처녀건 아니건 참견할 처지는 못 되는 것 같은데 난 도무지 지금 당신이 나한테 뭘 요구하는지도 모르고 있으니 말이야. 그렇다면 제가 좀 더 솔직할 필요가 있겠군요. 선생님,
오해 말고 들어주세요. 만일 말이에요. 선생님이 제가 싫지 않으시다면 전 저 자신을 놓고 선생님과 흥정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그렇다고 저 지금 선생님께 동정을 구하고 싶은 생각은 초도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원하시지 않으신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이곳을 나가시면 그뿐이에요. 이거 성령이 저한테 마침 라이터가 있어요. 그래요? 그런데 이 라이터 흔히 볼 수 없는 물건 같은데 이 라이터를 어디서 구했죠? 라이터 얘기는 나중에 차차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선 흥정부터 끝내는 게 어때요? 참 그렇구나. 근데 그 흥정에 응하기 전에 말이야. 나도 당신한테 꼭 한마디 묻고 싶은 게 있는데 뭐죠? 하필이면 허구 많은 사람 중에 왜 날 흥정의 대상으로 선택을 했지? 글쎄요. 그 질문엔 저도 뭐라고 분명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군요. 전 오늘 길거리에서 2시간 동안이나 저와 깨끗한 흥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늦은 시간에 그 빌딩에서 혼자 외롭게 걸어 나오시는 선생님을 뵙자 뭐라고 할까요? 아무튼 좋아. 왠지 공기가 탁하군요. 자리를 옮길까요, 우리? 어디로? 제가 선생님을 꼭 안내해드리고 싶은 곳이 있어요. 설마 그곳이 도깨비굴은 아닐 테지? 어쩜 도깨비굴보다 더 삭막한 곳인지도 모르죠. 지금부터 염라대왕님의 소위실로 안내를 할 참이에요. 이 속세와 결별하기 전에 염라대왕과 미리 교분을 맺어두는 것도 과히 미치는 장사는 아닌 것 같고. 자, 일어설까 그럼? 좋아요. 여보세요? 여기 계산은 얼마죠? 결국 목적지가 이곳이었나? 실망하셨어요? 글쎄 실망이라기보다는 약간 의외인데. 죄송해요. 기대에 어긋나게 해드렸어요. 그렇다고 사과까지 할 건 없고 날 이곳까지 데려온 데도 상당히 복잡한 사연이 있을 법한데. 실은요. 저 어젯밤 늦게 염라대왕을 배하러 혼자 이곳에 왔었어요. 혼자서?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살아온 25해를 저 차가운 강물 속에 묻어버리려고 했어요. 호... 저 그동안 제 딴에는 열심히 세상을 살아보겠노라고 아등바등 애도 많이 써왔지만 왠지 세상은 제 생각대로 돌아가 주질 않더군요. 따지고 보면 제가 세상에 대한 요구가 부당했던가 아니면 세상이 날 대하는 방법이 가혹했던가 둘 중에 하나인데 이 둘이 어떻게나 교묘하게 얽혀 있는지 제 모자라는 식견으로는 도저히 선우를 가릴 수가 없더군요. 이건 좀 무책임한 소리인지 모르지만 당신이 세상에 대한 요구가 너무 컸던 것 아니오? 사람의 일생이란 잘 짜여진 극본처럼 앞뒤가 꼭 들어맞게 되어 있지는 않은 법이니까 말이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죠. 세상이나 나 자신에 대해서 지나친 요구는 삼가하자고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잘 되질 않더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전 사람을 대하는 것이 싫어졌어요. 선생님은 절 감상적인 여자라고 비웃을는지 모르지만 전 연탄불까지 꺼진 제 초라한 하숙방에서 내가 왜 살아야 하며 무엇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냐고 울기도 여러 번 했어요.
옛날 미친년처럼 신앙했던 책들을 모조리 찢어가지고 아궁이에 쳐넣어도 봤지만 결국 남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이 엉망이 돼버렸어요. 직장을 그만뒀고 먹는 날보다 굶는 날이 더 많아졌고, 그리고 그 배고픔을 이겨낼 정신의 자양은 점점 메말라가기만 했어요. 이거 꼭 19세기 소설을 읽는 기분인데. 제 얘기 지루하세요? 그래서 어젠 결국 여기까지 찾아왔단 말이지. 네. 저로서는 가부간에 뭔가 뚜렷한 결단을 내리고 싶었으니까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나이 먹은 사람 얘기를 도무지 믿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더구만. 고작 그런 정도에서 25회를 저 강물 속에 청산하려고 든다는 거. 드라마의 결미치곤 퍽 초라하다는 생각이 앞섰는데. 실은 저도 그 생각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공리에 공리를 거듭한 끝에 이 드라마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려고 결심하고 염라 대왕님과의 면담을 일단 좌우로 밀기로 마음을 고쳐먹었죠. 전우사가 어찌되었건 드라마를 한 단계 발전시켜 보겠다는 결정은 지극히 소망스러운 일인데 그래. 그래, 이 드라마의 제2막의 배경은 어디로 정해? 용감하게 메피스트의 숙소를 방문하기로 했어요. 메피스트의 숙소? 제 입장을 과정해서 말씀드린다면 제가 파우스트 박사가 돼서 메피스트 군의 저택을 방문한 형국이라고 해둘까요? 짧은 세상살이였지만 그 세상을 살아오면서 제가 마음속으로 가장 경멸했던 친구를 찾아가기로 한 거예요. 뭐라고 했지 지금 그 여잔? 자기 나이에다 10손가락을 2번 오므렸다 펴야 할 만큼 점잖게 나이 잡수신 어느 실력 있는 회사의 중역과 결혼. 식물을 3식이나 둔 저택에서 떵떵거리고 살고 있죠. 생각하면 젊은 사람들이 안 됐어. 세상살이가 너무 공색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자기에게 어울리는 상대를 경제적인 기반이 단단한 윗대에 빼앗기기 일쑤거든. 그와는 반대로 남자들이란 나이를 먹을수록 젊음에 대한 향수를 느끼게 되기가 일쑤고. 이 얘기를 계속하지. 메피스토를 만나서 어쩔 작정이었나? 그야 간단하죠. 그 친구를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타락할 수 있으며 만일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 메피스토의 철학을 몸소 익히고 싶었던 거죠. 이거야말로 발전이 너무 심하군. 죽기로 작정을 할 만큼 고집을 지녔던 사람이 타락한 그 여자의 철학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전향을 하다니. 왜 그 흔히들 하는 말 있잖아요. 파괴는 건설. 전 제가 어느 정도까지 타락할 수 있는가를 시험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보다도 기왕 예의가 이쯤 됐으니 우리 다시 한번 자리를 옮기는 게 어떨까? 이런 얘기를 하기엔 너무 삭막한 곳이구만 여긴. 좋아요. 저도 마침 그런 제안을 하고 싶었던 참이에요. 왠지 오늘 저녁 저 좀 취하고 싶군요. 자기를 잊고 싶어서. 아니요. 좀 더 분명히 확인하고 싶었어요. 아무튼 자리를 옮기도록 합시다. 여긴 너무 삭막해. 네, 좋아요. 가시죠. 역시 자리를 옮기길 잘했군요. 자주 오셨어요, 여긴? 아니, 가끔. 사모님과 함께요? 주로 혼자인 때가 많지. 그렇지 않으면 저와 같은 여자와 함께고요. 이것 봐요. 불행하게도 난 당신이 어떤 여자인지를 아직 잘 모르고 있어. 제 2막이 끝나질 않았으니 말이야. 아, 그렇군요. 저 아까 어디까지 얘기를 했죠? 침군의 저택을 방문하는 대목에서 내가 주책 없이 내 의견을 고집하다가 파닉해졌지. 그랬군요. 아무튼 그래서 전 메피스토 박사의 저택을 방문했던 거예요.
근데 그 엄청난 환대라니. 추위와 배고픔 때문에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몸으로 가까스로 그 화려한 주택의 응접실에 발을 들여다 놨을 때 전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던가 봐요. 마침 걔 남편은 집에 없었고 걔 혼자서 날 맞아줬어요. 걔는 행복해 보이더군요. 봄날처럼 포근한 방 안에서 엷은 가운을 걸치고 절 맞아주는 걔 모습은 제 눈에는 여왕처럼 불가침한 존재로 여겨졌어요. 전 걔를 마주 대하는 순간 제가 찾아온 목적마저 잊고 말았어요. 라이터 좀 빌려주겠소? 네. 이 얘기를 계속해 주실까? 그때의 제 초라한 모습이란 오래의 어둠 속을 헤매다가 어느 순간 뜻하지 않게 광명 속으로 뛰어든 하루살이와 같았다고나 할까요? 전 이내 그 친구를 찾아온 제 경솔함을 나무라기 시작했어요. 우리들은 의례적인 얘기를 주고받았지만 얘기는 자꾸 겉돌기만 했고 전 한시라도 빨리 그곳을 빠져나올 명분을 세우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어요. 결국 당초의 작정이 오리무중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단 말인가? 아니에요. 그보다도 더 고약해요. 그때 그 자그마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던들 전 끝내 이렇다 할 결론도 없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가 비실비실 물러서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사건이 일어났어요. 뭐요? 그 사건이라? 바로 이 라이터에 얽힌 드라마죠. 라이터에 얽힌 드라마? 두 사람이 별로 마음에도 없는 말을 주고받기를 한 30분쯤 했을까요? 가정부가 와서 전화가 왔다고 하더군요. 응접실에도 전화가 있었지만 걘 웬일인지 제게 윙크를 보내면서 다른 방으로 갔어요. 그리고 5분이 지났고 10분이 지나도 그 친구는 돌아오질 않았어요. 전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했어요. 밤늦게 걸려온 그 전화에 무슨 불길한 음모가 숨어 있을 것만 같았고 그리고 그 친구의 윙크는 제게 공범자의 입장을 강요하는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때 문득 제 눈에 번쩍 빛나면서 비추는 게 있었어요. 탁자 위에 놓인 금빛 라이터. 제 안광을 태울 듯이 찬연하게 빛나면서 오두만이 놓여있는 라이터. 그럼 지금 이 라이터가 바로 그 집에서... 그때 전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어쩌면 전 그 방 안에 들어서는 순간 그 찬란한 라이터의 존재를 의식하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그러면서도 애써 모르는 척했는지도요. 전 눈을 감아버렸지만 한번 제 시선을 파먹은 그 라이터는 메피스트의 올개미보다도 더 매섭게 제 가슴을 쥐어뜯었어요. 그 순간의 기분을 어떻게 표현해야 좋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때 마침 걔가 돌아오는 발소리가 들리더군요. 전 그 순간 저도 모르는 새에 그 라이터를 제 백속에 집어넣고 말았던 거예요. 바보 같은 사람.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바보로구나. 그래요. 전 바보예요. 아니 그 이상이라도 좋아요. 전 그 길로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하는 걔를 뒤에 두고 그 집을 뛰쳐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 전 거의 실성한 사람처럼 통금 시간이 가까운 밤거리를 헤맸어요. 그러나 전 갈 곳이 없었어요. 게다가 전 그날 하루의 긴장 때문에 파김치가 되도록 지쳐 있었죠. 전 제게 남은 마지막 재산인 손목시계를 팔아서 싸구려 여관을 찾아 들어갔어요. 그리고 백 속에 든 이 라이터를 꺼내 들고
기름이 다 달아 없어질 때까지 그 불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윽고 기름이 다 하고 불꽃이 꺼졌을 때, 그때 전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암담한 생각에 사로잡혔어요. 그래, 그때 당신은 당신의 육체를 가지고 나와 흥정을 할 용기를 얻었단 말이지. 내 진김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보겠다고. 제발 잘 꾸짖지는 말아주세요. 이 드라마에서 선생님은 관객의 입장에 지나지 않아요. 안 돼. 끝맺음이 그래서는 못 써요. 지금이라도 늦진 않았어. 당장 이 라이터를 그 여자에게 돌려줘요. 그리고 그 불결한 여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요. 그리고 나서요? 그리고 나선 어떻게 해야 하죠? 찬바람이 매섭게 불어오는 강가를 찾아가서 저 어리석은 덴마크의 왕자 해무리스의 흉내를 또 한 번 내야 한단 말인가요? 싫어요. 정말 싫어요. 전님이 그럴 자격마저 잃어버린 여자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최선의 방법일 수는 없어. 다른 방법이 있겠지. 당신 자신을 다치지 않고 이 라이터를 무사히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이미 너무 늦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들의 목숨이 붙어있는 한 너무 늦는다는 법은 없어. 당신은 지금이라도 그 라이터를 그 여자에게 돌려줘야 해. 순간적인 과오는 누구에게나 있는 법이오. 그 여자에게 받아야 할 수모가 두려워 이 라이터를 돌려줄 수 없다면 당신은 마땅히 경멸을 받아야 할 인간이 되고 마는 거야. 선생님, 웬일이시죠? 이렇게 흥분을 다 하시고 이 라이터를 돌려주고 말고는 전혀 제 마음에 달린 거예요. 선생님은 저하고 오늘 밤에 계산만 끝내면 그만이에요. 좋소. 우리에게는 애초에 그 계산밖에는 서로를 침해할 권리가 없었으니까 당신의 요구를 들어주겠소. 당신의 요구가 어떤 것이든지 받아들이도록 하겠소. 저 무리한 요구는 하지 않아요. 선생님과의 계산은 이미 끝났는지도 몰라요. 오늘 밤 선생님이 절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신 것, 그것만으로도 전 충분해요. 그 이상의 요구는 하지 않겠어요. 저 오늘 몹시 취한 것 같아요. 방으로 안내를 해주시겠어요? 좋소. 당신이 좀 그렇다면. 어디를 갔을까? 선생님? 선생님? 벌써 가버렸나? 아니, 작별 인사도 없이 혼자 가는 걸 용서해 주기 바라. 어쩌면 당신의 계산대로 어젯밤 당신의 처녀를 가져버리는 것이 당신이나 나를 위해서 바람직한 결말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나는 끝내 당신과의 계산을 철저히 끝낼 수가 없었어. 왠지 당신에겐 내가 범할 수 없는 그런 위험한 요소가 있다는 걸 뒤늦게서야 내가 깨달았기 때문인지도 모르지. 당신의 처녀를 범하고서도 끝내 당신과는 남일 수밖에 없는 그런 세속적인 절차가 어젯밤 따라 나를 무척 괴롭게 했어.
혼고은이 잠든 당신의 얼굴의 그 평화로운 모습은 이미 옛날에 내가 잃어버렸던 내 분신인 것처럼 착각되기도 했소.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당신과 나를 만나게 한 그 금빛 라이터, 그 라이터의 주인이 실은 나였다는 사실에 있어. 쑥스러운 얘기지만 내 안에 당신의 그 메피스토의 부정을 나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 그러면서도 끝내 그 여자와 헤어질 용기조차 내겐 없었어. 당신의 양해를 구하지 않고 이 라이터를 들고 가는 것도 이 라이터에 당신이 이상 의미를 붙이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요. 이 라이터는 물질의 풍요함 속에 서로가 서로를 기만하고 사는 나나 내 아내의 거실에나 어울리는 물건이기 때문이요. 25회를 걸어놓고 차가운 강바람을 맞으며 자신 운명의 정면으로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당신에겐 이 라이터는 아무런 값어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말이오. 당초의 계산과는 어긋난 결말이 되고 말았지만 여기 수표를 한 장 두고 가오. 이 수표를 찢어버리건 말건 그건 당신의 자유의사에 속하는 것이지만 난 당분간은 차가운 강바람을 맞으면서 자신이 처해 있는 현실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던 한 여인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을 것만 같소. 어쩌면 계산을 잘못하고 있었던 건 내 편이 아닌가 하고 말이에요. 선생님. 나오신 분 남 김수일, 여 고은정, 음악 김혜자, 효과 이창, 기술 담당 선희경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신명순작, 백민연출, 기해산 이번 주 창작 무대에 막을 내립니다.